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심 후보는 혼탁해진 대선의 중심을 충청이 잡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행복도시에 정부 세종 신청사를 비롯해 나성동 복권과 어린이 박물관 등 모두 5개 공공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산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이 첫 삽을 떴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실을 비롯해 교육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달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다음 달 4일부터 분양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발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아산과 천안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천안을 찾았습니다. 심 후보는 곧 있으면 3.1절이라며 윤봉길 의사와 김자진 장군, 유관순 열사 등을 배출한 의회고장 충남이 혼탁해진 대선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양당 후보로 혼탁해진 이 대통령 선거, 의회고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심 잡아주시고 저 심상정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또 충남은 외형적인 수치와 도민들의 삶이 큰 괴리가 있다며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려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천안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됐다고 해서 충남 도민의 삶이 나아졌느냐면서 70년 동안 공수표를 남발한 낙수 경제론을 걷어들이고 세계 최고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역내 지역 총생산은 서울, 경기에 이어서 충청남도가 3위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역의 유출의 1위가 또 충청남도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충청남도 도민들이 번 돈이 제일 많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광이 활성화돼야 충남의 미래가 있다며 주 4일째 도입으로 충남을 최대 관광지로 만들어서 충남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깐 왔다가 찍고 이제 이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주 4일째 도입해서 이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심 후보는 이 밖에도 충남은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고 탄소 배출 기업 10위 가운데 7개가 있다며 충남을 정의로운 기후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녹색 R&D 투자 강화와 녹색산업 최우선 유치 등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행복도시에 정부 세종 신청사 등 모두 5가지 공공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119 특수구조단이 준공된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정부 세종 신청사가 또 12월에는 나성동 복컴과 창의진료교육원, 어린이 박물관 등이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행정시설과 주민생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문화적 기회가 풍부한 행복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도 국회 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행정상담센터는 041-521-3400에서 3410번으로 시청 직원 20명을 배치해 24시간 가동됩니다.
주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한 행정상담 지원과 생활수칙, 비대면 진료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이 첫 삽을 떴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실을 비롯해 교육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8% 정도인 4만여 가구. 하지만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만 4,700여 마리에 달합니다. 보호센터가 있지만 창고형 건물로 낡고 협소해 유기되는 동물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패티켓 등에 대한 교육시설도 전무한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산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원센터는 유기견과 유기묘 15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패티켓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34억 원으로 소음과 냄새 등을 줄이는 설계를 적용했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시 지경으로 운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편안하게 또 반려동물과 함께 여기서 휴식하고 함께 힐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유기동물 진료부터 분양은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아산시가 1세대 반려견 심리 전문가인 이용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학과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 교수는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왔으며 시는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위해 애써온 선한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아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다음 달 4일부터 분양에 들어갑니다. 첫 분양 아파트는 LH와 계룡건설이 함께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6-3생활권을 모두 1,035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876세대가 먼저 분양될 예정으로 전용 면적 74와 85제곱미터 타입 560세대는 공공분양, 46과 55제곱미터 타입 316세대는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공공분양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다음 달 4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하며 신혼 희망타운 분양은 LH 청약센터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청약을 진행합니다. 한편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으로 지난해까지 50%였던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이번 공급 아파트부터는 60%로 늘어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 홍보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지역 내 청소년 이슈를 취재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 교육과 활동 지원금 등의 혜택도 부여됩니다.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 공사가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공사는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주차 정산 오류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기간 중 주차 정산기가 운영되지 않는 만큼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대거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시도지사 선거와는 달리
정당 공청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속속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세종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수가 22일 기준으로 벌써 전국 최다인 7명에 이릅니다. 관심은 역시 단일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 3주째인 22일 정오 기준으로 세종 교육감 선거엔 모두 7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은 등록수입니다. 전국 평균 등록자 수가 2.8명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현직 교육감을 포함해 3명가량의 예비 후보 등록이 추가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후보군은 1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던 인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교육감 출마를 저울질했던 후보들도 2-3명 되는 과정에서 최규진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현직 교장 출신들의 인사들의 교육감 도전이 더 늘게 되고 관심은 벌써부터 단일화 여부로 쏠립니다. 특히 최규진 교육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진보보단 보수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교육으로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수들이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단일화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단일화가 원만하게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 송명석 예비후보는 최태우 예비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했고 이에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이튿날 최 예비후보가 황당하다, 단일화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가 나서고 있는 세종교육감 선거.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 요구와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가맹점 모집 업종은 문화와 관광, 체육활동 분야로 온 오프라인 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맹점주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직접 신청 제도가 신설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세종시에는 모두 140여 곳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5,13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수시 현장 점검을 벌여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은 코로나19에 따라 카페나 일반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 매장 안에서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4월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세종시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유해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유해조수 구제단과 야생동물관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피해방지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해 35명보다 9명 많은 44명으로 피해방지단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 신고 지역 등에서 멧돼지 263마리와 고라니 340마리 등 유해 야생동물 603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시행 예정이었던 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전체 유료화가 부분 유료화로 변경됩니다. 전체 유료화에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우선 남측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방문 민원인 증가와 외부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던 아산시. 주차 후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며 무료 시간이 지난 후 최초 1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민원 업무로 인해 무료 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서 확인을 통해 주차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인근 사무실과 학교, 상가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계속되는 데다 정기권 수요 조사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공무원만 700여 명에 달해 직원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결국 아산시가 부설 주차장을 부분 유료화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시청사 본관과 별관 앞 주차장 172면으로 새로 조성된 남측 주차장 446면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기권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산시는 주차장 운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유료화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아이들이 바라는 어린이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이가 직접 기획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었습니다. 제2의 크리스마스, 학교 안 가고 휴대폰 하기, 여행, 선물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축사배, 케이크 만들기로 제일 잘 맞는 100명을 뽑아 시장님이랑 롯데월드 가기. 100명에서 대회 아무거나 하고 나서 시장님이 1등이랑 자리를 바꿔서 1등이 하루 동안 시장님 하기. 오늘은 천안청년공원에서 방청소년단과 친구들과 팬미팅을 했다. 방청 멤버 사인도 받고 멤버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발표가 어려운 아이들은 대학생 언니들이 대신 해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얼음땡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천안시가 마련한 어린이 기획단 토론회입니다. 오는 5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초 토론 참가자는 지역 초등학생 10명이었지만 누나를 따라온 남동생까지 모두 11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어서 아주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또 천안시 어린이들이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앞서 시청 직장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하고 싶은 일을 물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5일 어린이 기획단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엽니다. 11명의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이날 토론회. 마치 오늘이 어린이날 같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여성 농업인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업인으로 신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등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천안 불당동 보행육교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22일 시공사를 다시 선정했으며 5월 중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2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불당동 보행육교는 공동학군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8차선으로 단절된 불당 1동과 2동을 잇게 됩니다. 올해 아우네 봉화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서 열립니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2022 디지털 온택트 아우네 봉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족 대표 등 49명은 기존대로 유관순 추모각에서 참배와 헌화, 분향 등을 실시합니다. 이어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주제 공연, 횃불 점화, 열사의 거리 행진 등은 301명의 랜선 관객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 밖에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됩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와 나사렛대 홍보대사 학생들이 나사렛 새꿈학교와 대전 꿈이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재활학습 보조기구와 의류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오랜 수건이었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 연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